안녕하세요. 문한수 씨. 네, 여인영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은 한 10여 년 정도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줄곧 비슷한 것들을 그리셨나요? 아니요, 저도 약간의 변화가 계속 있긴 했습니다. 제 첫 개인전 때는 지금 있는 이런 골목길이랑 네. 또 오래된 건물들을 주로 그리다가 최근에는 자연 풍경과 또 도형을 좀 섞어가지고 그리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작품을 바라보면은 그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예. 작품으로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효선 씨 저랑 1년 정도 다녀서 그런지 예. 뭔가 작품을 보는 눈이 좀 생기신 것 같은데요.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예술적인 어떤 그런 거에 좀 조예가 깊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말로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이 작가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그렇죠. 더 빨리 출발해봐야죠. 네. 가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문한수 씨.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또 그리게 될까요? 다양한 시선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감성에 더해진 더 큰 감성을 알아가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새로운 만남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천동은 참 매력적인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요. 이렇게 또 도시의 모습도 보이고 옛날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옛 정취가 가득 담긴 이 골목 끝자락에 작가님의 작업실이 있고 또 그 옆에 작가님이 계시네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 공간이 또 어떤 공간이고 작가님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누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양화가 김성미라고 하고요. 이곳은 금천동에 자리 잡고 있는 저희 스튜디오인데요. 저는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작업으로 좀 담고 싶어서 여러 군데 찾아보다 보니까 금천동에 아직까지 정취가 남아 있어서 이쪽으로 작업실을 옮기게 됐어요. 매력적인 동네에서 또 매력적인 우리 작가님과 함께하게 됐으니까요. 오늘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살아가는 곳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무심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김성미 작가는 그 당연함에 애정을 싣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보다 차근히 풀어가는 것이 재미를 더하는 법. 천천히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작가님의 고향이 청주 문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곳에 뭔가 좀 씨앗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 문이 스물 되기 전에 스물민이었고, 그 다음에, 스물이 돼서는 이제 다시, 이주를 왔죠. 그런데 그곳이 아무래도 풍광이 좋다 보니까 많은 작가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그 작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문희의 대청호를 중심으로 환경미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충북에서 굉장히 그 미술 쪽으로는 뭐랄까 이제 좀 많이 행사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좀 인상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요새 뭔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나면은 금수저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그런 미술수저를 갖고 태어나신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술수저. 좋은데요. 네, 아무튼 제가 어릴 때부터 미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던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청주시 문희에서 네네. 태어나신 게 네네. 좀 뭔가 다 계획된 운명 뭐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엄청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저한테는 행운이었죠. 하지만 고향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살아가기란 그리 흔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일이 생기곤 하죠. 김성미 작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문희에서 태어나시고 또 지금 작업실이 금천동에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또 작가님의 어떤 그 작가로서의 일생이 다 이제 청주에서 이루어졌던 건가요? 네,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랐고 학교도 뭐 거의 청주에서 나왔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태국에 이제 일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35살쯤 됐을 때 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태국에서 네, 지내게 되었죠. 태국 네, 사와디캅 코쿤캅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저는 여행으로 가도 하루 이틀 있는다는 것도 사실 이렇게 재미는 있지만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10여 년을 살았다는 게 진짜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처음에 계획은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나름대로 재미있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는 조금 다른 정서들, 그리고 또 태국이 어떻게 보면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나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또 거기에서 이제 작가들도 알게 됐고 그래서 같이 활동도 하게 되고 또 교류전도 좀 하게 됐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태국의 나름대로 그 재미있게 또 미술 활동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도 거기서 국제학교에서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3년이 이제 연장해가지고 한 10여 년이 넘게 됐죠. 그러면 그 태국에서 좀 네. 어느 지역에 계셨던 거예요? 뭐 방콕. 방콕? 저는 늘 지금 방콕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집에서 늘 방콕에 있다고. 방에서 코? 예. 저는 그래서 방콕을 못 좋아합니다. 알아들었어.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못 알아주시면 당연합니다. 태국에 가기 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이제 뭐 추상화라든지 이런 현대미술 쪽의 작품을 했었고요. 태국에서도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때 느낀 거는 조금 뭐랄까 외국에 있으면은 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고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는 조금 지역의 컨텐츠를 이용한 그런 작품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또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청주에 돌아온 김성미 작가는 모든 걸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작품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무엇에 머물렀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작가님께서는 그럼 태국에서 10여 년을 살다가 네. 다시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는 어떤 작업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청주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된 작업은 청주에 딱 나들목 들어오는 길목에 가로수길을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라타나스 하면 청주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제 기억 속에 어떤 푸르름의 프라타나스 가로수가 너무 그리웠다 뭐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그것을 소재로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뭐랄까 어렸을 때의 추억들 뭐 그런 소품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그림에 넣어서 조금 가로수에 대한 어릴 때 추억들을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작품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청주 청원이 통합되기 전에 저는 청원 군민이었기 때문에 청원군에서는 청주시를 나가려면 항상 가로수길을 지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항상 청주를 나가려면 뭔가 이렇게 가로수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길 지나가면 항상 차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기는 반짝이는 길이라는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구나. 거기를 그림으로 남기셨군요. 네네네.
김성미 작가는 자신이 바라보는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선을 붙잡아둔 그림은 단순히 캔버스 위에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오, 이쁘다. 네, 거기 프라타스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릴 때 접었던 종이학 같은 것들 이런 그 어릴 때 추억을 되새기면서 같이 그려놓아 봤어요. 거미줄도 있고, 거미도 있고, 나비도 있고, 네, 네, 학도 있고. 네, 저도 한번 펼쳐봐도 될까요? 네, 펼쳐보세요. 이거는 오. 풍선 오. 네, 넣었어요. 이거 엄청 화려한데요? 네, 되게 네, 잘 어울려요. 약간은 네, 그 파티에 나오는 하트에 여인이 나오나요? 이거? 되게 화려하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직접 네. 우산에다가 그린 이 작품도 네. 뭐 전시도 하고 하셨던 거예요? 네, 네,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외에서 설치 작업으로 이렇게 설치도 하고요. 제가 여기 우산에 그린 이유는 대부분의 그 그림은 전시장에서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미술관에 가야 하고 그런데 조금 더 그 보통 일반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작품을 좀 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산에 그리면 들고 다니는 네, 작품이잖아요. 그다음에 나만의 어떤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비 오는 날 이렇게 그 거리를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데에서 착안을 해서 우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굿즈 형태로 네. 그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네. 굿즈로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직접 내가 우산에다가 작업을 해서 이거 자체가 작품인 거니까 이거는 훨씬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고민을 할 때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이 위안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해답을 찾기도 하죠. 김성미 작가에겐 고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런 존재 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네, 채색이 안 되어 있는 이 그림들은 네, 네. 제가 보기엔 컬러링북인가 싶은데 아, 여기는 이 작품들은 뭘까요? 아, 네, 맞습니다. 컬러링북인데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건축물 문화유산 가지고 컬러링북을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사실 조금 전에 이 운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컬러링북을 만들었어요. 운보 미술관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예수의 생애에 대한 그 작품들 중에서 10작품을 이렇게 컬러링으로 색칠할 수 있게 이렇게 그 학생들이나 또 요즘에 컬러링 좋아하시는 분, 매니아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컬러링 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작품을 네네네. 그대로 옮겨와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릴 때 그럼 이렇게 뭐 대고 이렇게 쫙 밑그림을 그리시는 건지 아니면 네. 뭐 좀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는지 네네네. 궁금한데요. 네,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보 선생님 작품을 보고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케치 해가지고요. 네. 제가 직접 그리는데, 사실 은보 선생님이 굉장히 필력이 좋으시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한국화 전공이 아니고 서양화 전공이어가지고 사실 필선을 따라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많이 좀 그 연습을 해서 그래도 한 80%는 만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10장만 제작했기 때문에 20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김성미 작가에겐 이 작품들이 단순한 성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닮은 고민과 시선을 가지고 지역을 담아내던 고 운보 김기창 화백을 만나는 창구였습니다. 김성미 작가에게는 절대 잊히질 않을 배움으로 그려내는 20점의 스케치가 지금의 김성미 작가가 하고 있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운보 선생님이 굉장히 나름대로 작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셨구나 하는 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예수의 생애라는 그 성화의 일부분인데 그 성화를 연구하시면서 한국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 당시의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굉장히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나시진 않았지만 또 운보미술관이 여기 충북에 있고 또 지역의 작가로서 굉장히 그 위대한 작가분 중에 한 분이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느끼는 게 컸다고 할 수 있죠. 우산 위 혹은 컬러링북 등 김성미 작가는 늘 우리 가까이에서 그림으로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관이 아닌 이곳에서도 김성미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무슨 네. 공연을 네네. 하는 영상인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작가님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 네. 작년에 그 소리창조 예화라고 하는 팀하고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의 오군장의 그 두꺼비 이야기가 우리 그 충북 지역의 그 인담설화 뭐 그런 네.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잊혀져 있다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발굴해서 좀 현대적으로 좀 만들어서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보는 뮤지컬을 만들면 어떨까 이제 이야기가 돼서 저도 이제 그림과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소리창조 예화에서는 이제 음악을 작곡하셔가지고 공연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민담설화 이야기가 사실 은혜 갚은 두꺼비 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오군장의 이야기였다는 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려줄 겸 해서 이런 콘텐츠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딱 그 시기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제가 했던 뭐 회화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으로 또 이렇게 뮤지컬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그 추억에 남았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꺼비 진해와 두꺼비 이야기인 네. 거죠. 그게 네. 오근장에서 있었던 네네네. 있었던 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 오근장에서 탄생한 네. 그 이야기라는 거죠. 네네네. 그 사실을 또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또 그게 여러 번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로다가 쓰여졌어요. 동화책으로도. 또는 뭐 이제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우리 분들도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그 네. 뒤에 배경이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다 그렇죠. 그림을 그리신 거고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그림들도 다 밑그림을 네네. 그리셔가지고 캐릭터도 캐릭터로 다 하시고. 이제 이야기 속에 어떻게 보면은 옛날 버전이지만 조금 현대적으로 이런 내용이 좀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네. 어린아이들과 이제 어른들이 함께 보는 그런 뮤지컬의 영상이 이제 되는 거겠죠. 우리는 오늘 한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녀와 비슷하게나마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금천동 동네 골목에 발을 들여놓으니 하얗게 입김이 나와도 다시 보이는 것들이 많은 동네 나들이가 즐겁습니다. 저희가 밖으로 잠깐 나와봤는데 예전에 어떤 그 골목의 풍경이 물씬 느껴지네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네. 사실 요즘에 재개발 때문에 다 아파트 단지나 뭐 신시가지가 많이 생기는데 청주에도 아직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천동의 이런 옛 모습들을 좀 느끼고 싶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골목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인영 작가님은 좀 어떤 풍경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사실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이 골목을 보면서 옛 생각이 나진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옛 생각이 나진 않지만 또 이런 데서 오는 감성이 있잖아요. 제가 또 그리던 것들도 그 오래된 것들을 주로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골목을 돌아오다 보면은 이렇게 낡아서 벽이 좀 부서지고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예. 거기를 좀 찍어왔거든요. 전 들어가서 거기를 좀 한번
그 뭔가 이렇게 건조한 그 느낌을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돼요. 그리고 제가 그 네. 부분을 그리려고 했는데 뭔가 좀 네. 선수를 치셨네요. 그러면 우리 비슷해도 괜찮을 예. 것 같은데요. 작가님은 저는 그 사실 이렇게 기와집과 그다음에 그 자잘한 소품들 저기 보시면 작은 화분들도 있고요. 또 항아리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무심코 놓여진 거지만 또 하나의 정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그려볼까 합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 진짜요? 이따가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궁화 그리기 장려상 장교상. 장려상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아마 그림 실력이 워낙 출중하시기 때문에 네. 아이디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큰일 났다. 기대하겠습니다. 동네 곳곳에 발이 닿고 마음이 닿습니다. 그 발길을 붙잡은 장면들이 작은 화면에 저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려내게 될까요?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밖에서 느꼈던 감상을 그림으로 되새기는 이 시간. 지금 이들의 손끝에선 새롭게 깨달은 애정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그림을 완성시켜 봤습니다. 뭐 다들 너무 잘 그리신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골목골목을 보면서 좀 오래된 듯한 담벼락에 여인영 작가가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인영 작가도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돌담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여인영 작가가 돌담 옆에 서 있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우선 정정을 할 게 있는데 네. 30년이 훌쩍 지나지 않았고요. 네. 30년이 이제 갓 지나고 30년을 지나고 있는데 네, 너무 사실적이어가지고 네. 네, 엄청 마르게 그려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또 배려를 한 거죠. 네. 네. 자, 이건 이따가 선물로 드릴 거고. 아 그래요? 머리 그리셨나요? 저는 아까 밖에서 사진을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오래된 부서지고 있는 그 벽을 그리고 싶었는데 저도 그 이후에 또 사진을 더 찍었잖아요. 그때 그 효선 씨가 그 담장에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찍어드렸는데 아이 귀여운 모습.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조금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그 기와랑 그 골목 사이에서 효선 씨가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여기 2023년 1월 금천동에서 음흉한 안효선을 그리다 라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근데 되게 귀엽네요. 우리 또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또 채색을 하신 네, 거잖아요. 제작을 해봤어요. 예. 스케치 다닐 때 항상 이렇게 뭐 묘사나 이런 거보다는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좀 겨울 분위기에 좀 오늘 날씨도 좀 흐리고 그래서 옛날에 있는 집이 좀 허물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려고 약간의 추상적인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해봤습니다. 아, 역시 그리고 또 전봇대에 그 연결되어 있는 어떤 전선들의 느낌도 되게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뜨거우면 오히려 금방 식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김성미 작가가 자신의 주변에 가지고 있는 애정은 끓어오를 정도로 강렬하진 않지만 오래도록 식지 않을 만큼 따뜻합니다. 우리는 그 온기를 김성미 작가의 작품을 통해 느낍니다. 작가님과 오늘 하루 함께하면서 우리 동네의 모습들을 또 주변의 모습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에 좀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애정 어리게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여인영 작가는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작가님의 작업과 또 생애를 또 들어보면서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줄곧 이 청주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의 터전을 한번 뭔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곤 하는데 꼭 해볼 거거든요. 죽기 전에 외국에서 꼭 수년씩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한번 또 하게 됐고 작가님처럼 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또 기록하고 이 공간에서 더 뭔가 이야기를 찾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도 저에게도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우리 작가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골목 그 투어하면서 또 봤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앞으로도 작가님이 계속 그림을 그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한 30년 후에도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때는 네. 뭐를 그리고 계실까요? 네, 30전 굉장히 머네요. 그런데 제가 저의 그 삶의 태도는 사실 한 해 한 해 그 해에 가장 충실한 게 먼 미래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올해부터 그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일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작업하는 일 계속 할 거고요. 또 그리고 지역의 컨텐츠 가지고 작업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본연의 그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로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 30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모여서 네. 오늘 거닐었던 그 골목에서 사진도 찍고 그림을 네, 그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0년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힘차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30년은 너무 멀다.